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지난 일요일 아침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땅에 크게 미끄러지는 낙상을 당했습니다. 운이 나빴더라면 뇌진탕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별다른 후유증이 없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사실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만 이틀에 한 명꼴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로 돌진하면 어쩔 수 없이 사고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의 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다음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과 죽음은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둘 다 의식을 상실한 상태이죠. 차이는 잠잘 때는 의식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상태이고 죽음은 완전히 의식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잠잘 때는 신체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잠 모두 신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지만 수면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욱 아는 게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다시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잠전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을 잘 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많이 합니다. 내가 쓰던 모숙이라는 치아를 인공 치아로 교체하는 거죠. 이때 내 몸의 일부인 치아는 죽게 됩니다. 하나의 작은 죽음입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기능이 떨어진 내 무릎의 관절을 인공 관절로 교체한다면 이 역시 내 몸의 일부인 관절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보면 거기 등장하는 한 여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잊혀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은 자신의 인생이 결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의 불의나 부조리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에서는 그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는 무신론자입니다.
둘째는 회의론자이고 셋째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에게 자신이 결국은 죽어야 하는 존재이므로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논의해온 대사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햄릿은 과연 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비교하고 결국은 삶에 따르는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작품 햄릿에서 주인공은 인간이 인생에서 경험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을 나열하면서 탄식합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것을 시간의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 사람들의 오만함, 사랑의 고통, 이런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사람은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죽음을 삶의 비참함을 끝내는 평화로운 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에 따르는 수많은 눈물과 한숨을 벗어 던지는 기자고 또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삶의 저 너머에 있는 알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보다 더 나쁜 꿈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그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은 죽음을 앞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네카는 미덕을 추구하면서 이성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보았고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롱법을 유지하면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황제로부터 세네카에게 자살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정맥을 여는 방법을 사용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네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정치 상황에 그 권력을 둘러싼 암투라든가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언제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죽음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덜 두려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자신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이 준비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바니타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두개골이 있고 꽃이 있고 모래시계의 상징물이 나와 있습니다. 덧없는 삶, 죽음의 불가피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모래시계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명을 뜻하고 꽃은 곧 시들어 없어질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개골만 남게 된다는 우리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평생 루게릭병을 앓다가 결국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개의치 않고 죽는 날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도 이런 생활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